부동산, 집. 현대인들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애증의 단어죠.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는 교통망 덕에 어쩌면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씁쓸함이랄까요? 이 고민은 세대를 막론하고도 동일하겠죠? 아니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세대 간의 시각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거 안정성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꾀하는 트렌드에 올라타서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의 불길에서 춤을 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집은 넘쳐나는데 내 집은 어디 있나요?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나이대에서 외치는 말입니다. 분명히 자산 증식을 이루는 윗세대를 보면서 자란 세대들인데 그 위치에 자기들이 직접 와보니까 밝은 미래는커녕 조만간 펼쳐질 아포칼립스를 두려워해야 하는 어두컴컴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인 신축 9옥에서는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서 춤추던 세대와 아포칼립스를 목전에 둔 세대가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시선,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말이죠. 주인공의 이름은 호섭. 주택 월세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해 빌라 전세, 아파트 월세를 거쳐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2층짜리 단독주택에 정착한 아저씨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은혜예요. 두 사람은 지금껏 이 집에서 이런 저런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자식들도 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든 이 집을 처분할 생각입니다.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주택 가격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교통, 입지, 형태, 상권, 개발 가능성 등등등 매우 많은 요인들이 가격을 딱 붙들고 놔주지를 않고 있어요. 분명히 이들한테는 추억이 가득한 집이기는 하지만 상품성으로는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어쩐다. 그때였습니다. 이들 눈에 들어온 새로운 소식.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구옥을 구입해서 예쁘게 리모델링해 사는 것이 유행이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집도 그렇게 팔면 되지 않겠나? 아니요. 이 집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갬성 가득한 구옥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애매하게 낡은 구옥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오래된 느낌 팍팍 나게 만들어서 팔아보면 되잖아. 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옛날 갬성 가득한 구옥을 찾는다 이건데요. 어찌됐건 두 사람은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진 구옥, 바로 신축 구옥이죠. 결국 두 사람은 멀쩡한 집을 뜯어 고쳐서 매우 올드한 분위기로 변신을 시켰고요. 이내 집을 보러 온 젊은 커플과 마주 앉아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능청스럽게 구옥의 여러 가지 특장점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뻥치시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라를 섞어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예요. 그래, 이때다 가격도 확 올려서 불러봅니다. 조금만 더 푸시를 하면 될 것도 같아요. 하지만 아차하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다가 이 집에서의 추억입니다 하면서 보여준 사진 속에 있는 집의 모습이 지금이랑 다르더라. 젊은 커플은 곧장 눈치를 채버렸습니다. 아, 이거 연출이네. 네, 그렇게 작전은 뽀록이 나버렸고요. 공격권은 젊은 커플에게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설마 오래된 것처럼 꾸미신 거예요? 감성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걸 속이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와우! 한 채의 집을 거래하기 위해 마주 앉은 두 세대가 서로 다른 시선으로 집과 서로를 바라보는 상황. 이 거래의 끝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단편 소설집 신축 9옥입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무드 컬렉션, 저자는 홍혜주, 페이지 수는 214페이지입니다. 총 9편의 단편 소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넓은 시야로 들여다본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방금 제가 소개를 드렸던 표제작인 신축 9옥에서는 부동산 이야기를 다뤘고요. 또 다른 작품들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의 사회생활, 비혼, 결혼, 취직 등 매우 모던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단편 소설 집을 읽을 때는요, 각각의 작품의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의 책으로 묶인 작품들의 같은 결을 찾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한 작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테니까 동일한 중심 시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매 작품마다 특색 있게 변주를 했느냐, 요거를 찾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단편소설집 신축곡, 요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결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책을 펼쳤다가 첫 작품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가벼울 것이라는 건 오판이었더라고요. 저는 전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리 9편을 모두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작가께서 감정을 배제한 채 매우 냉정한 시선으로 사회를 그려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 영상은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만 진행할 겁니다. 독특해서. 우선은 읽어보실 분들께 가이드가 될 만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충분히 가볍게 읽으려면 가볍게 읽고 덮어버릴 만한 작품입니다. 위트 있는 표현들하고 두세 번씩 꼬아놓은 개그 코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럴만해요. 그래서 시쳇말로 요즘 것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현실 반영을 통한 공감을 경험하면서 재미있게 읽고 덮으시면 되겠고요. 요즘 것들을 바라보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저것 복잡해지는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감상을 끌어내셔야 할 작품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무겁게 느꼈다는 건 슬프게도 앞서 줄거리를 소개시켜드렸던 신축 9호군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저는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호기심을 던져드리는 것으로 줄거리 소개를 딱 끊어봤는데요.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면 거래 성사 여부보다는 또 다른 메시지로 이야기를 매듭을 짓습니다만 저는 읽는 내내 거래 성사 여부가 더 궁금했어요. 왜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9억을 사서 고쳐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런 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두 세대의 대립. 이것이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무겁게 느낀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변화하는 세대 간의 가치를 어떻게 서술했을까? 매년 연말이 다가올 때쯤 되면 발행되는 책인 트렌드 코리아 아시죠? 그 책 2019년 판에서요. 이 신축 9호에 등장하는 요즘 것들의 모습을 새로운 복고, 뉴트로라고 명명을 했었거든요. 2022년 말인 지금은 매우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 있죠.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세대에게 실증은 지루함을 넘어 싫은 느낌 그 자체이기에 보다 강력한 자극을 찾는 젊은이들이 이색 경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는 여전히 이 차이가 다름과 틀림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기에 충분한 재료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선민사상까지 갖다 붙여봅니다. 내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니들은 경험 안 해봐서 몰라. 너희 세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거 다 별거 아니야.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신축 9호에 등장하는 주제로 소설을 썼다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유들로 인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출간되고 있는 많은 책들이 그렇게 한쪽의 시선으로 다른 한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단편소설집 신축 9호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만약에 작가께서 요즘 것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썼다면 세상 참 힘들다. 살기 더럽다 이러면서 쓴소주를 넘기는 장면이 등장했을 만도 하고 요즘 것들이 아닌 다른 쪽의 시선이었다면 하면서 혀를 차는 장면이 등장했을 만도 한데 작가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넣지를 않았어요. 확실하게 중립받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 점이 이 단편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우 입체적입니다.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부동산 이야기 외에도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신체의 일부인 것이냐 붙들고 사는 요즘 것들에 대한 이야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과 사회 초년생들의 심리를 엮은 이야기,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이 무색해진 요즘 것들의 가치관이 반영이 된 판매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 비혼을 생각하게 된 사정 등등등. 다른 세대에서는 분명 틀림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다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혀 치우침 없이 냉정하게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결국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맡겨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필력이었어요.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단편소설집 신축곡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로만 소개를 해도 될 만한 단편소설집을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작가 칭찬을 담아서 소개를 시켜드려본 겁니다. 요즘 것들에게는 현실 반영이 잘 된 가벼운 픽션으로, 요즘 것들이 아니라면 르포르타주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픽션도 아닌 무거운 작품으로 읽히면서 폭넓은 독자층을 아우를 만한 작품, 기회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신축곡 리뷰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서술, 이것 때문에 1900년대 초반에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싶기는 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이 작품을 무겁게 해석하는 게 과연 옳은 해석인가 하는 스스로의 의견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충분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읽어보기 좋을 작품들이었고요. 현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에 대한 매우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써내려간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입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사막에선 오아시스를